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김일공 총파 교실입니다. 오늘은 여러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에 또 강의하러 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내과 대구경북 개원내과사 임원회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세상내과 세상 쌤이 여기 또 오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 쌤은 이제 진작 들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세상 쌤보다 더 밑에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가 이게 참 들어오기도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세상은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참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한 탐포 늦어버리면 굉장히 만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시고 서해상생 우리 모임의 그 이념을 아시죠? 예, 우리 모임 이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초음파를 배우러 오는 모임이 아니고 초음파를 전도하는 전도사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초음파 모임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 그냥 앉아가지고 10년을 앉아 있어도 절대로 우리 회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해야 된다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념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김대전 선생님이 우리 학회 발표할 내용 담낭 질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뷰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조금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하셔도 찬찬하게 하시고 다음에 다시 진짜 발표 때는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맹강해도 시간을 오버하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조경현 선생님이 우리 해외에 해비를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스피커 시스템하고 마이크 시스템 강의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선진화가 됐고 현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의할 때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아주 잘 들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면 제일 불만이 뭐냐면 소리가 작게 들린다. 화질은 아주 좋은데 소리가 약하다 하는데 이 불만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뜻깊은 처음 기계에 들어온 날 첫 테이프를 김대진 쌤이 장식하겠습니다. 자, 김대진 쌤 박수로 잠깐만. 처음으로 감사하고 마이크를 쓰게 돼서 그렇죠. 아니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괜찮은가 이거? 괜찮죠? 그래도 학회 하기 전인데. 학회 끝나고 난 뒤에 올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도 파티마 병 김대진입니다. 흔한 담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낭은 리버의 보스 림사 담낭은 리버의 보스롭 사이에 GB 피셔 직 하드웨어 GB 포사에 위치합니다. 타원형이고 이제 서양 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고 푼두스, 바디, 림프누클로 내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초음파 링치는에서 지금 4가지 스캔, 라이트 서코스탈, 그다음에 인터코스탈, 롱리튜드널, 트랜스버스 스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2가지 이상의 스캔법으로 롱리튜드널, 트랜스버스 등등 2가지 이상의 스캔법을 사용해야 되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낭 질환 이제 말씀드리면 분류를 담석증과 동종과 이제 담낭법 비율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담석증을 먼저 보시면 담석안금이라고 있는데 담석안금은 담낭에 부유하는 점상을 고액고로 음영이 없고 치에 따라 서서히 이동을 하며 슬러지볼은 종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간질환, 폐혈증, 하이퍼 엘리미네이션 경우에 담석안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강경변 환자고 이렇게 강경변하면 슬러지가 있는 관찰들인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흔히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C 슬러지 맞죠? 네.
저건 좀 곤란하죠. 슬러지인 뭐 LC 미래지 LC 슬러지가 무슨 괴물이신가? GB 슬러지 예,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진행할 것 같습니다. LC 근데 슬러지가 GB 슬러지는 특징이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 이쪽 편에 있다가 포지션 체인지를 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제 포지션 체인지 GB 슬러지의 특징이 되겠고, 이 경우도 이제 지금 이 슬러지 이제 뭐 스톤이 메신지 애매한 상황이지만 이제 디큐비트스로 체인지했을 때 이쪽 편으로 이동하는 걸 봐서 슬러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뭐 47세 오비지 않냐고 경황한 수치 상승이었는데 CT에서 약간 패티 리버가 관찰되고, 여기 보면은 약간 덴스티가 좀 다른 일이 슬러지가 이제 신되는 그런 CT에서 한 그런 리딩이었는데, 초음파에서 지비스톤 그 패티 리버가 있고, 초음파 보면은 이렇게 명백하게 아주 심한 슬러지가 아니고 아주 소량의 있는 슬러지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T의 어떤 덴스티의 차이에서 이제 슬러지가 아닌데도 약간 슬러지가 과량으로 있는 거라도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초음파로 이제 확인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고 집이 메스라이크 리전으로 개인병원에서 전원을 했고 3.7cm 정도의 와이드 베이스에 약간 오블레이트된 메스가 있었고, 저희 병원에 봤을 때 약간 에코는 증가되었지만 와이드 베이스 대우를 보였고 사이드는 3.2cm 정도 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역시 이제 이렇게 약간 에코는 올라가 있고 베이스 자체는 뭐 약간 와이드 베이스로 뭐 이렇게 그런 모양, 어쿠스틱 섀도우는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ES를 시행을 하였고, ES도 약간 에코가 증가했고 약간 일레귤러 마진에 베이스 자체는 약간 와이드한 그런 모양으로 관찰이 되었고, CT상에서도 이제 스톤이 관찰이 이렇게 되고, 이런 데 보면 약간 소프트 티슈 덴시티가 약간 의심되는 그런 성견이었고, 스톤과 이제 메스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CT 판독이 있습니다. 판독 자체는 폴리포이드 리전이 그 타이니 카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집이 폴리베 스톤 혹은 집이 캔서 가설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중에 이제 술중 초음파도 하게 되었습니다. 술중 초음파도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콜레시스도 했고 이제 크로닉 콜레시사이티스, 그다음에 인프노드는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로 여기 메스가 아니라 역시 이제 스톤이라든지 또 슬러지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제 메스하고도 감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슬러지나 스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비스톤에 대한 얘기인데, 지비스톤은 초음파 속에는 담낭 네스트롱 했고 포스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인다. 로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담낭 경무나 담낭을 위치한 담선 찾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담낭벽에 위치한 장내 가스, 즉 접힌 담낭벽이 담소 오염 경우하고 환자의 체위를 바꾸거나 일정 시간에 재검사를 할 수가 있고, 골스톤은 잘 아시겠지만 콜레스테롤 스톤과 피그멘트 스톤에 따라서 리스크 팩터가 갈리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할 때 테이블 뭐 159에 6 저런 거는 세분기 조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54세 남자는 멜레나하고 이제 알코올릭을 조성하고 OTPT와 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관찰했을 때 GBO에 약간 월시큰이 관찰이 되고, 명백하게 무슨 돌은 GB스톤은 명백하게 관찰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스캔법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관찰을 하게 되니까 그 명백하게 이제 스톤이 그게 지금 에코데닉 스톤과 그다음에 포스 구식 섀도우 동반하는 스톤이 이제 관찰이 되는 성인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스캔으로서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스캔법으로 해서 이제 한 GB 관찰가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 환자는 이제 식스톤이 넥 쪽에 있었고, 아까 약간 월스캔 같은 경우는 CLD하고 아사이티스가 있고 그런 어떤 세컨더리 체인으로 생각이 되었고, 고동적 치료로도 호전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남자 49세 비가스릭 페인으로 술을 많이 먹고 OTPT에 이름이 OTPT 상승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B에 이제 스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콜레스타이티스 있는 환자가 통증도 있고 소모적인 높이 사인도 있고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B 스톤뿐만 아니라 CBD도 관찰이 당연히 OTPT 상승이나 빌리루빈이 상승이 있을 때는 관찰해야 되고, 이 CBD는 이제 좀 클리어 깨끗하다는 것을 가설할 수가 있고, 초음파를 다시 보면 아까 CB에는 스톤과 콜레스타이티스를 명명하겠고, 이 CBD에서 내리는 끝은 마지막 끝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지금 특별하게 변경이 없는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았고 CB도 역시 깨끗하였고, GB는 스톤과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어서 담석과 그것을 담낭염이 있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 저희 US도 보았지만 US도 역시 GB는 돌이 있고 CBD는 잘 깨끗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 되어서 US가 외부를 하다면 US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음파 자체로도 CBD 관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질병이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캘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시식 덕트가 이제 스톤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biliary 콜릭이 있을 때는 일시적인 막힘이 있을 수 있지만 턴들에서 의사에 능력하지 않을 수 있고 하여튼 이데마, 치료적 헤모로지 인펙션이 생기고 이스키미아 네크로시스 등 침공이 될 수가 있고 증상이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와 알루큐페인과 테니스, 가드링, 머피 사인이 있는 걸 알고 미르치 신드롬은 이제 존디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약간 좀 비교적 쉽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노제닉 파인딩을 보면 골스톤이 관찰되고 GBO 띠끈이 3-4mm 이상, 소노제닉 오피스 사인, 디스텐디드 GB가 다이아미터 5cm 이상, 페리 콜레시스틱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에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제 캘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돌 없이 인시덕트에 약간 옵스트럭션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 바이리 컨센트레이션이나 스테이시가 생기고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게 되고 일반 캘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보다 더 큐뮤니터 프로그레션을 할 수가 있고 이 케이스 보면 돌은 명백하지 않지만 GBO 띠끈이 관찰되는 이런 톤데니스라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캘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도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엠피세마티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인데 당뇨가 주로 있는 환자에서 인트라뮤랄 에어 버블이 있는 경우 엑스레이 렌즈 관찰될 수도 있고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에코제닉 림으로 에코제닉 림으로 관찰될 때 인트라뮤랄 에어 버블로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남자 환자고 이게 이제 바이 카메라 이게 이제 하워글래스 집이 디스탈 체인배에 진짜 돌이 꽉 찼고 염증이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고 이 환자에서는 리버에 이제 메스처럼 약간 간절했고 디스탈 챔버라는 말은 좀 틀리죠. 그런 말 안 쓰나요? 안 쓰죠. 푼두스 쪽에 디스탈 디스탈은 아니잖아요. 디스탈 디스탈한 말이 좀 프록시멀 디스탈 그렇게 안 되죠. GB를 나눌 때 우리가 보통 펀더스 바디 그렇죠. 넥 이렇게 나누니까 푼두스 쪽으로 예, 그 펀더스 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푼두스 쪽으로 해서 이게 뭐 돌과 스더치 그리고 집으로 띠끈이 관절되는 그래서 이제 그 아워글래스 집이 모양으로 다시 이 푼두스 쪽에 염증이 다 생기게 되어 있고 이 환자는 리버에 메스 혹은 압세스 소견도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아워글래스 집이고 이제 푼두스 쪽으로 해서 담석과 담낭림이 동반됐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데서 이런 아워글래스 집이가 있는 경우에는 푼두스 쪽에 염증이 국한되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험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CT상에서 이런 어떤 저 로덴시티의 메스처럼 관찰되었고 초음파에서 이제 그 소견이 약간 솔리드한 컴포넌트 있어서 콜란조카시노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 소견이 있었고 저희가 MRCP상에도 12대 돌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ERCP도 시행하에서 그 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간 자체의 메스나 압세스처럼 보이는 이런 소견도 관찰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조영증강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메스인지 압세스인지 구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뭐 조기에 특별하게 그 30초 그 아테리얼 페이지 미네스가 잘 되는 그런 소견은 리미네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명백한 메스 포밍 형태를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뭐 포탈 그다음 지연기에서도 역시 계속 그 조영증강이 계속 되지 않은 그런 메스를 리전을 관찰되었고 이렇게 이제 초음파 소견이 약간 솔리드한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리버 바이옵시까지 시행을 하였고 바이옵시 자체는 염증 세포 측면으로 이렇게 리버 압세스 종류나 아니면 CBD 스톤 쪽이라든가 GB 원조의 세컨더리 체인 쪽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레스 GB에 의한 담석과 담낭이 있고 CBD 스톤이 있었고 스더치로 ERCP를 시행하고 리버 압세스 메스는 바이옵시를 시행하고 압세스로 판단되어졌으며 1개월 후에 CT에서 이제 소전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 리버 압세스는 뭐죠? 무슨 압세스죠? 그 이 텀이 뭐 인플라마토리 슈도툼을 압세스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리버 압세스라고 해요. 하이젠 리버세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메빅도 아니고. 뭐 어떤 담낭 담도질 아니라 세컨더리 리버 압세스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들어오실 건데 다른 표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거는 좀 케이스에 빼십시오. 발표할 때. 이게 좀 논란이 좋은 케이스. 좋은 케이스다. 이거 조금 더 우리 다음 모임 때 디스커션하고 이 케이스를 내십시오. 무슨 또 주제가 집인데 이거 리버거든. 그게 조금 안 맞잖아요. 내용은 돼 있어. 다음에. 이 텀은 이 압세스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좀 좀 맞지요?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건 빼는 게 좋습니다. 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심토마틱
이해서 어째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해도 들어가는데 예. 앞섰을 때서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예. 앞서기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리버에도 메시지 인플라마토리 메시지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태산 아닌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네요. 예. 크로니콜레시사이티 심토마틱 GB 스톤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트랜지언트 obstruction을 해서 로우 브레드 인플라메이션의 파이브로시 생기는 경우에 라이트 띠크한 GB가 생기고 크로니컬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이퍼에코익한 GB 월이 있고 GB 스톤, GB의 컨트랙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있을 거고 GB 스톤이 관절되고 만성 단형이 되면 GB가 컨트랙션으로 생기고 그 월이 하이퍼에코익한 GB 월이 주로 생기는 것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낭 질환 중 용종 질환과 담낭 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 폴립은 다양하게 아시겠지만 비나인 슈도 투머, 그다음 비나인 투머, 마린 투머가 있는데 주 비나인 중에도 아데노마와 말리건은 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GB 폴립과 스톤을 총 파일을 구별할 때 GB 폴립은 당연히 친구랑 멀티플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고 보스톤과 감별이 필요한데 주로 픽스되어 있고 환자를 반영했을 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 섀도우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폴립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는 에코제네시티하고 서피스 아키텍처나 피드큐리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A는 주로 폴립, B는 이제 스톤이 된다는 걸 잘 아시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멀티플하고 호모지니어스하고 피눈큘레이션이 폴리포이드 많고, 유파렌카이보다는 에코제닉하고 안쪽에 이제 하이퍼에코익 스팟을 가지는 경우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2cm하고 약간 후방 고액 거성골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용종, 큰 용종에는 내면이 불규칙해지고 내부에 저혈과 생기는 경우도 있고 큰 용종은 내부 액고성 물질이 좀 분집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염증성 폴립은 담낭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그 전에 묻지 싶은데 약한 후방 고액 스코리가 뭡니까? 한번 물으면 어떡하죠? 코미테일 아티팩트 아닌가요? 그렇죠. 코미테일 왜 아티팩트 생기죠? 그거는 당연하죠. 폴립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거기 리버브레이션이 이렇게 있죠. 그게 아예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게 약한 후방 고액 스코리 하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저랬으면 청중들이 코메텔 에코 말고 뭐 또 다른 게 있는가? 그 말을 갖다 자체를 코메텔 에코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 낫습니다. 저렇게 애매가 있으면 또 청중들이 코메텔 에코 말고 또 뭐 있는가 이렇게 되는 생각입니다. 염증성 용종은 담낭염 과정에 발생하는 염증 조직의 국소적 도출로 크기는 5mm 정도, 점막의 과정 시 인접 점막 주름과의 유착, 국소적 비유 등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마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브 파렌카임과 아이소에코익하고 스무트 서피스하고 피드큐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무용성, 유용성 다 가능합니다. 때로는 조직학적으로 수많은 분지몽탄 파빌로멘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1cm 이상인 경우 수술해도 무경 경우에는 작은 굵게도 악성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금 이젠스 좀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에코를 비교할 때 리브의 파렌킴을 에코합니까? GB 월을 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월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리버를 비교를 했거든요. 분명히 묻지 싶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데노마 항상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람 질문하는 게 콜레스테롤 보니까 아데노마 이제 감별을 보는데 아데노마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간보다는 조금 밝고 GB 월보다는 약간 어두운 걸로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보다는 조금 밝고. 근데 간이라 하는 게 에코가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GB 월보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GB 월보다는 약간 거 아닌가요? GB 월이 더 올라가잖아요. GB 월이 에코 더 GB 월보다 더 높으면 콜레스테롤 폴리고 GB 월보다가 낮은 그 아데노마는 아데노마는 캔서. 아데노마는 특히 그 고에코 병빈 안에 저에코 그렇죠. 이렇게 그 하이포에코익 스팟이 있다 하는 게 그런 게 좀 그렇죠. 차이가 좀 그렇게 있나니까. 간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게 어디 또 뺏긴 거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의 에코는 굉장히 버레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다시 한번 아데노마 항상 주문이 콜레스테롤 보니까 아데노마 보니 감별 그거를 이제 많이 그 다음에 요 글자에도 크기에도 악성 변화 보는데 악을 갖다가 저 뒤로 돌리가지고 저런 놈은 악하고 성하고 틀리. 그러니까 뭐 GB 월 보다가 약간 그렇죠.
감소하는 한다. 요즘 감소할 수 있다. 리버 근데 파이팅. 무경성 경우에도 무경 경우에 장응크 악성 변화 보고 있다 하는데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산 같은 모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월이 베이스가 넓고 그렇지. 뿌리가 좁고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 애매한데 브로드 베이스드 폴립. 그렇죠. 그렇죠. 브로드 베이스드 폴립일 때 그렇죠. 이렇게 작은 게라도 캔서일 수 있다면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시니 맞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무경성 가면 브로드 베이스의 경우에 그렇죠. 악성 변화가 네. 있습니다. 브로드 베이스 경우는 1cm 안 돼도 악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무경성보다 브로드 베이스는 나아. 초음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개 일단 직경 1에서 2cm 단발성 용종으로 표면에 매끄럽고 윤기성 병변으로 간혹 엽상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에코는 여기 약간 딴거 담낭백. 간실질과 비슷한 건 약간 높지만 단낭백보다는 약간 낮다.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이렇게 놓았어요. 아니 그렇게 간실직하는 게 좀 배려하지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안 있겠어요. 있긴 있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담낭벽보다는 근데 낫다 이거만 그 말이 더 네, 맞지. 낮다. 예. 단낭백보다는 낮다. 예, 너무 거리 높은 콜레스테롤이고 오해를 받았어. 주위 담낭 정면 특징적으로 정상 소견이고 주변 담낭벽의 비율가 보이거나 내부의 저해구성 반전이 관절 등의 담낭이 증가한다. 이게 분명이고. 다음에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근데 그 앞에 담낭 용종 하실 때 예. 사실 이거 추적 검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것도 그죠. 괜찮아요. 네, 왜냐면 담낭 용종은 우리가 그 용종이 발견됐으면 사실은 이게 그냥 팔로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얼마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지. 아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제가 해놨네. 아니, 됐습니다. 여기 네, 있으면은 하십시오. 이제 저는 용종이라 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인데 푼두스의 미코자 프로젝션이 이제 다이아메트가 그 푼두스의 미코자 프로젝션이 폴립 라이카 한 1에서 2cm 정도 되고 non-스페시픽한 포괄로 시크닝 관절되는 경우도 있고 디퓨전 세그멘탈과 시크닝이 이제 주로 안쪽에 안에 코에 간 포사이가 있는 것들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있고 디퓨즈 타입, 그다음 콘달 타입, 그다음에 세그멘탈 타입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관찰되고 주로 이제 세그멘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암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병리는 노키탄스와 쇼사이너스와 코미테이드 아티팩트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루멘의 상피들이 이제 인바지네이션 되면서 노키탄스와 쇼사이너스가 생기고 이게 이제 머슬이 하이포트로피 등이 생기고 예년들은 뭐 염증세포나 이물질이 생겨서 코미테이드 아티팩트가 이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 GV 내강에 GV에 이제 우리가 머스크라스 무코자 없어서 무코자 없다는 그게 이제 배려가 없다는 게 사실 저게 되는 큰 원인 아닐까 이제 소비가 없어서 이게 머스크라스 무코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저기 이제 GV 내 압력이 증가되면은 루멘 내로 이렇게 에피셜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GV 내 압력이 증가되면은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그 빠져가서 RS가 생기고 RS가 있다.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돼서 아들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더 맞지 않을까요?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여기 왜 사석의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생겨요.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그런 집이 압력이 증가하면 주로 이제 미스코라스 미코자, 서브 미코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표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머슬 쪽으로 인바지네이션 돼서 이제 노키타스가 쇼크 사이너스 생기고 머슬이 이제 하이포트로피 생기는데 염증세포라든지 침입이 되어서 이제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이제 초음파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이런 이제 작은 이제 사이너스들이 관찰되는 것들이 관찰되는 노키타스가 쇼크 사이너스고 이런 것들이 코미테일 아티팩트 관찰될 때 이제 그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GB의 월시큰이 관찰되고 여기 노키탄스피아 쇼크 사이너 그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관찰되어서 수술까지 진단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디퓨즈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굉장히 심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앞에 사진에 그 저게 그 오른쪽 사진에서 GB 내에 고에코 백면은 뭡니까? 네. 그 정글치 보는 고에코 백면. 이거는 그 코미테일 아티팩트 아닌가요?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 이렇게 GB월에 아주 말씀드렸다고 다행히 컴퓨터 앞에 생겨가지고 안에 내부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꽉 찼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생겨야지 그게 컴퓨터 앞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코미테일 아티팩트라고 대표님한테 말하기 좀 어렵네요. 어렵죠. 예. 코미테일 에코보다는 그냥 안에 있는 로키탄스 이숍 사이너스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든지 칼슘이나 칼슘이나 그런지 조금 전형적인 우리가 보는 코메텔 아티팩트는 그런 거 사진을 내가 하나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케이스가 정확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 영상학과에서 이제 그 이신된다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저 진단된 코메텔 아티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모자리죠. 조금 애매하게 아마 그 청중 중에서 저희 진짜 코메텔 아티팩트입니까 하시는 분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 저기 흰 거 뒤로 약간씩 이렇게 하얘 보는 그걸 갖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도 하는데 있겠는데 있겠는데 조금- 티피컬하지는 네. 않아요. 영상을 혹시 아드노바스 케이스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그렇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까지는 제 사진 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증명 사진 보내주셔갖고 이제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 영상학과에 누나와서 하는 그런 네, 이거는 쓰지 마십시오. 좋은 케이스 아니다. 좋은 케이스 많거든 우리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GB 폴리가 월티크닝에 대해서 EUS에서 이게 보이죠 위에. EUS는 다양한 질환에서 월 레이어가 사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월 레이어가 됩니다. 월 레이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카시노마와 잔소글마토시 콜레스테라이티스는 월 레이어가 약간 좀 유지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콜레스테라이티스는 이제 페릭지 골브레드 프로이드가 카시노마는 폴립이나 메스 형태, 아데노마이마토시는 아네코이드 LA 시스트가 있고 잔소글마토 콜레스테라이티스는 GB 월에 하이포 에코익 노즐이 있다. 그다음 프라이머리 콜렌자이티스는 일레귤라 시크닝이 있고 AUPBD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 에코 레이어의 시크닝이 관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S의 담당 용어의 유형성을 보면은 주로 이제 5에서 15mm 정도에서 EUS를 해볼 수가 있는데 레이어, 그다음 에코 패턴, 마진, 그다음에 또 그다음 볼륨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있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레이어가 주로 파괴됐을 경우, 에코가 아이소이코익 헤트로지니어스인 경우, 마진이 노블레이트된 경우, 스톡이 세시체사라는 경우, 그다음 폴리버스가 싱글인 경우에 이제 점점 더 담당 용의 말리건십의 리스크가 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톨로지 예측은 한번 살펴보면 요게 이제 히스톨리가 일치한 경우인데 EUS 일치도, 그다음에 초음파 일치도인데 EUS는 주로 90% 이상 일치하고 있고 조통에서 어느 소면 한 76% 정도 히스톨로지 일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0세 남자 환자고 2년 전에는 GB 폴립이 없었고 서울서울대 대학 초음파에서 1.1cm의 GB 폴립, CT상에서 0.46cm 담당적으로 용종 등 선종이 의심된다는 성인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한 게 4.498, 4.5mm GB 폴립이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GB 폴립이 한 5mm 정도였고 여기는 이제 리버의 헤만지오마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하면 초음파 끝이 이제 정확하게 좀 보이지 않고 어떤 이게 피둥키레신인지 약간 모양도 명백하지 않은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초음파 사진이 되는데 역시 끝이 약간 조금 관찰된다. 한 1cm는 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고 사진 이렇게 안쪽 내부 에코라든지 이렇게 끝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사이즈는 그래도 1cm는 돼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EUS로 이제 시행을 하고 EUS도 한 5-6mm 정도 되었고 이런 데 보면은 약간 끝이 이제 피둥큐레이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까지 관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EUS 자체를 가지고 리버 헤만지오마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초음파를 다시 보시면 여기 EUS 사진에서 관찰을 하고 리버 헤만지오마 초음파에서 EUS에서 관찰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GB 폴립과 코랄스테롤 폴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근거를 파급하고 있고 리버는 헤만지오마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B 캔서에 대한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트라뮤랄한 메스, 디퓨즈 뮤랄 티크닝, 메스 리플레이싱하는 GB 이 세 가지 타입이 됐고 3번 타입이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스 리플레이싱 GB 타입은 40에서 65%도 가장 많고 불규칙한 변형과 비균질적 에코를 가진 종괴고 내부의 다양한 정도의 괴사, 종괴부의 담석 동반 가능하고 간으로 직접 침륜, 당도 침범, 인프절 전이가 많은 것으로 가장 많은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트라뮤랄 메스, 용종형이고 고동 분화형이 많고 담낭의 전망이나 근육층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예후는 비교적 좋고 웰 디파인드 했고 라운드 오발 메스며 브로드 베이스도 가능하고 인접한 담낭벽의 불소적 비율을 동반하기도 하고 색도 컬러 검사에서 종괴의 혈류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기 앞에 그거만 그 앞에 요거 이야기하실 때 메스 리플레이싱 GB를 같으면 이제 그 GB가 있어야 될 에어리어에 이렇게 그 GB가 안 보이고 메스가 피싱대가 보인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GB 자리를 그렇지. GB를 우리가 보통 미들 헤마틱 밴드의 GB를 찾으면은
GB가 보여도 GB는 안 보이고 온통 매스로 보이는 그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이 보이는 자리에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집이 내강을 채우고 집이 포사도 채우는 거죠. 예. 집이도 꽉 채우고 집이 포사 있잖아요. 그것도 꽉 채우는 거. 그것도 막 그러니까 채우니까 집이가 안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리버하고 구별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지. 집이와 집이 포사를 집이와 집이 포사를 포사를 채우는 채우는, 네, 그렇죠. 집이 관찰하는데 집이가 관찰되지 않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접 다른 침입도 가능하다. 관찰 다른 친구 더 가능하고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네. 인터넷 미라미 했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스톤이 이제 동반될 수 있다는 거. 집이 폴립과 이런 메스와 스톤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리스크 팩터가 되고 수술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뮤라 티크닝 관찰되는 소개는 벽 비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음파의 비율과 임상진단에 비교적 어려운 설계가 있고, 단낭벽의 국소적 혹은 미만성의 불규칙적인 결절석 외형을 가진 에코성 비율로 초음파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종양이 점막에 국한된 경우는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단석 결석이나 완성 단낭과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변정성 벽 비율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EUS는 GB 캔서에서 어떤 역할이 있냐면 튜머의 뎁스와 인프노드를 관찰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EUS 가이드의 베네를 관찰할 수 있고, 이 사진을 보면은 GB에 메스가 있고 이제 그 레이어가 파괴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73세 여자 환자고 페리 움빌칼 페인으로 레이어스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1.8cm의 노블레이드의 고전이 폴립이 관찰되었고, 비교적 이제 뭐 와이드 베이스에 폴립이었고, 일반 일전 봐도 콜레스테롤 폴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US 소견에서도 역시 이제 GB 폴립 관찰되고 약간 노블레이션 되어 있고 와이드 베이스의 소견이 관찰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로 촬영을 하였고, CT에서도 이제 인연싱이 되는 그런 소견이 이제 관찰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아데노칼슘과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난 인베이시브 타입으로 관찰되고, 인프노드는 특별히 정의에 가는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청구조가 유지되어 있죠. GB에 한번 보십시오. GB 아트럴 페이스 아까 청구조가 유지되어 있죠. 바깥에 GB 월에.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저게 고에코로 나오는 청구조가 초음파의 청구조하고 CT의 고에코 백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초음파에서 우리가 GB가 디스텐션 될 때 고에코층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페리모스큐라 펜레이어잖아요. 그렇죠. CT에서의 고에코층은 무코사층이죠. 조금 틀리죠. 나중에 이야기하죠. 예. 이 케이스는 제가 뭐 근데 잘 몰라서라서 진단이 사실은 인베이시브한 타입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디컬에서 네, 우리가 인베이시브 하지 않는다는 걸 단서로 둘 수는 별로 없는 그런 케이스. 그냥 뭐 그런 케이스죠. 예. 크기가 크니까 예. 크기가 크니까 수술을 했는 거고 그래서 뭐 베이스도 좀 보상이고 그렇게 해서 보면 잔소 크로닉 콜레스타이스 말씀을 드리면 그 크로닉 콜레스타이스 언유저 베리언트로 리피드 레드나 인플라마토리 프로세스로 마키드 GB와 디크는 관찰되고 하이포에코 인트라뮤럴 노즐이 있어서 이 자체는 이제 압세스나 이제 그 염증의 포커스가 될 수가 있고, 폴리오 수술에서는 진단에 불균형할 수도 있고 크로닉 혹은 오큐드 인플라메이션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마키드한 GB와 디크는 관찰되고, 이거는 인트라뮤럴 노즐이네. 그렇죠. 네? 예. 인트라뮤럴 노즐. 인트라뮤럴 노즐이고, 이런 초음파 CT 상에서도 로 에코젠, 로 덴시티, 로 덴시티의 디크닝이나 메스처럼 관찰되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캔서가 거의 감별이 되지 않지만 수술에서 잔소블마토시스 콜레스타이스가 나온 케이스고, 저희도 이제 71세 여자 환자에서 헤모빌리아로 관찰해서 이렇게 보면 헤모빌리아가 있었고 ERCP로 이제 시행을 하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메스에 관찰했는데 이게 어떤 메스인지 염증인지 아주 애매한 이런 형태의 GBO 디크닝이 관찰되었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제 여기 보면은 홈이한 비스토사이트 빌리버에서 되어 있는 이런 관찰되어서 이제 잔소 블루마토시스 콜레스타이스로 최종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담낭벽 이후에는 아까도 이제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담낭염, 당낭암, 담낭 성근종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이제 찌그러진 경상 담당, 흡성 간염, 복수, 저암이 혈증 이제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등에서도 담당 부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서 그런 것들을 감별 진단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 식사 후에 오신 분도 이야기 하세요. 아 맞네. 식구 담당. 식구 담당. 식구 있죠. 네, 식구. 근데 요약을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창에 오셨듯이 담장 용종을 오인할 수 있는 병변이 담낭류의 주름이나 슬러치, 작은 담낭성이 될 수 있는데 공종은 버스트, 포색 섀도우 없고 체위 변화에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고 슬러치는 후방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체위 변화는 에서 위치 변화는 많고 담낭성은 주로 이제 섀도우는 포색 섀도우는 있고 체위 변화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담낭 용종을 초음파를 관찰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은 크기, 개수, 모양, 표면 그 균일도, 용종 에코의 정도, 그 다음에 내부의 저에코나 고에코 유무, 주로 이제 저에코가 있는 경우에 이제 말리는 디스크가 전환이 되고 담석 유무를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 폴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 이제 2cm, 2cm 이상에는 반드시 수술하게 되었고 6에서 9mm인 경우에 이제 심점이 있는 경우, 담낭 통증이나 체당 당관염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6에서 9mm 증상이 없는 경우에 돌이 있는 경우에 수술하고 돌 없는 경우에는 6개월에 초음파를 해서 안정적이면 6개월, 12개월 해볼 수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 5mm 이하인 경우에 무장성의 경우에는 뭐 기간에 따라서 1년 후에 해볼 수도 있고 폴립이 커진다면 수술, 폴립이 스테이블하다면 이제 계속 팔로 이어 슈어런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진을 좀 체인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가 그 대전 쌤은 강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이재준 쌤 강의도 조금 보내주세요. 예, 저 부산에 같이 가서 담당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좀 주고. 부산에 쌤 안 갔어요? 저는 가죠. 그거 보내주십시오. 보내주고 제가 가서 담당했던 그 정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좀 아드로마요 마트스는 그렇죠. 거기 정례가 잘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강의는 되게 좋습니다. 좋고 지금같이 이렇게 흐름을 갖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든지 뭐 월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강의 질환을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강 질환 중에서 용종성 질환 돌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저 리스크 팩터 이런 것도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리스크 팩터는 제가 알기로 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콜레스테롤 폴립은 쏘는 포에프, 피메인, 포티, 퍼타이, 패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아큐트 볼스톤의 리스크 팩터를 아까 했는데 그냥 주르륵 그냥 이야기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에 그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 피메일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엉글베이를 빨간 걸로 이렇게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기만 이렇게 딱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읽지 말고 그것만 찍어가지고 보셔. 그 테이블 칸은 다 없애보면 좋습니다. 예. 보기 싫었네요. 그럼 글자가 이렇게 담석은 찾기 힘든 해놨잖아요. 이 담자를 저쪽으로 뒤로 밀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한 3분의 1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15분에 이거 다 모아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장수를 대폭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그래. 슬라이드 장수보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키포인트만 딱 이야기하고 키포인트에도 슬라이드 너무 많다. 이 15분 만에 지금 몇 장이고 지금 안 그러면 중복되는 슬라이드를 빨리는 불가능해요. 아니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선생님 한번 넘어가보죠. 슬라이드 좀 줄여야 됩니다. 슬라이드 좀 줄여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 말비는 그냥 전부 다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아큐트 칼큘러스 콜레스테롤 설명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노 텐디너스는 너무 비싸긴 한데 저런 이야기를 아큐트 콜레스테롤 넣었어요.
그것도 이상하네. 뭐 텐더니스 있잖아. 이게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A 칼큘러스 어려서 템포리 했을 그렇지. 때는 이 텐더니스가 많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아. 예. 아, 그냥 템포리 그 오해한다. 이제 잘못했죠. 그거 빼버려.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이거는 빼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아큐트 칼큘러스에는 K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하고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사인. 그런데 차라리 A 칼큘러스는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 말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겠어 뭐라고? 아 통증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아니 그 통증도 우리가 왜냐면 크로닉 1 한 페이스부터 주로 오니까 통증 별로 안 심한데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 적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저도 칼큘러스인데 소문자로 써야 되겠는데. 쿨미니 프로그레스 된 C 하면 게 칼큘러스의 소문자로 소문자로. 근데 이거는 저는 에케큐로스 콜레스의 경험이 많이 없는데 이것도 진단이 그렇게 뭐 명백하게 좀 애매한 경우. 아니 그 진단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쉽지 않죠. 데빌리테이팅 페이션트가 그렇지. 로컬에 선생님은 어려 많은데 많은데 우리는 보기가 쉽지 많이 않거든요. 원했어. 정형외과 환자라든지 뭐 그렇게 그런 무슨 뭐 경험 많이 하고. ICU에 오래 누구든지 우리는 TPM 많이 하는데 그런 하는 사실은 그래가 디지털 스캐너가 양성 나오면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이거를 뭐 OTPT가 완전 정상이고 딴 기저에 없다면 이런 정도 되면 진단할 수 있겠지만 또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별로 진단해 본 적도 사실 많이 없어요. 이 사진은 사실은 그 김용호 쌤 옛날 사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톤이 발견 안 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A 칼큘러스 콜레스 하려고 하면은 시스틱 닥터까지 이상이 또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어디 뭐라고 해? 시스틱 닥터 아. 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A 칼큘러스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CT 해보니까 CT 닥터 스토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밑에 CT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대가 이렇게 나와야지 저기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예, 있죠. 할 수가 저 있죠. 하여튼 주면 진짜 니 맞나 할 수도 있죠. 그 조구의 저는 사실은 11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발다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발다트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다. 그 말이 맞다. 시스타트가 이게 보이죠. 전문에 저거 리버 저거 빼고 있어. 저거 뭐 생뚱맞다. 리버를 빼기보다는 그거 설명보다는 앞에 그 아울러스 지비 안에 그 펀더스 쪽에 그게 멀티플 스톤이 있어 그 염증이 거기 염증이 생겼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꾸 뭐 리버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조영진강 그 리버 총파는 일단은 이 담낭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빼시는 게 안 좋을까요? 되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다음에 또 슬라이드를 강의할 좀 그럼 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알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개인과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아데노마가 아닌가 그게 가장 궁금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콜레스테롤 폴린 그 사이즈 ECG 된다면 다 누구나 수술 보내갈 건데 그런 이제 그거 요번에 와저 서울에 임상 종합회에 그 세종 부천병원에 순천향 부천병원에 그 최 누구야 그 여선생이 있는 강의에 보면은 용종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즈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저에코 스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거 이야기를 좀 잘 보고 설명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LC 슬러지가 저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GB 이 슬러지 케이스도 이게 진짜 저는 완전 캔서인 줄 알고 제가 컨트라스트를 안 해봐서 그런지 컨트라스트 해봤으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슬러지가 맞다고 슬러지가 맞죠 스톤이 있고 주로 스톤도 없는 걸로 나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슬러지. 뭐 스톤은 있겠죠. 이게 스톤은 여기 보면은 에코가 약간 이래서 또 스톤 같은 좀 있거든요. CT도요. 근데 이 주로는 슬러지가 맞잖아요. 진단이. 맞다고 맞아요. 봐야죠. 예. 그러고 스톤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CT가 오일보다 초음파가 더 정확하잖아요. 아니 슬러지. 이거는 뭐 오일인데 저는 완전히 캔서 메신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게 에코가 많이 올라가 있고 많이 올라오면 알 가능성이 많죠. 칭찬하고 이거는 오히려 개인병원 거는 이게 좀 정말 메스처럼 보여서 저거는 네. Y죠. 오히려 에코가 고에코는 맥캔서가 아니죠. 이런데 이거는 저도 이게 슬러지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슬러지로 생각해야죠. 네. 에코가 높이잖아요. 오히려 표면적으로 에코가 좀 높고 뒤쪽으로 가면서 에코가 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슬러지거나 뭐 그런 슬러지가 완전히 꽉 찬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예. 네, 완전히 뻥차죠. 그 슬러지가 포지션 체인지가 되게 잘 되는 끝에도 해보면은 빨리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그걸 느꼈는데 솔직히 슬러지가 금방 포지션이 한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이렇지 그것도 저도 솔직히 아니 저도 뭐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검사하기 시작할 때 슬러지가 힘들면은 예. 검사 다 끝날 때 다시 해보면은 좀 변했을지 몰라도 그것도 완전 암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으로 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한 적어도 한 10분 이상 있잖아요. 예. 지난 뒤에 다시 다른 포지션 체제가 검사해보면 몰라도 다른 포지션을 원래 하면 원래 모양 자체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위치 이동이라고 이래서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른 포지션하면 당연히 보는 뷰가 다른데 저도 이게 사실 이 슬라이드가요. 제가 그냥 슬라이드 만들기가 안 되지. 이 슬라이드는 있잖아요. 이게 롱기통이라는 스케일을 받고 이거는 서브코스터 스케일을 받거든요. 진짜 우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넘어갔는데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한상석 선생님 강의에서 왜 환자를 한 번씩 엎으라고 이야기를 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엎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천천히 시간 지나면서 기마자처럼 예. 주파일이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뭐 민체스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예. 밑에 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슬러지는 포지션 체인지 하면 해도 서서히 변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저도 궁금한데 약간 이거는 포지션 체인지하고 프로그에 필요해서 이게 좀 변한 거거든요. 이것도 포지션 체인지 할 수 있는 포지션도 바꿨고 프로그도 바꿨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 그렇게 바로 누웠다가 예. 환자를 돌리고 프로브 위치는 위치는 위치도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 두 개 다 바꿨네. 주로는 좀 이따가 끝날 때쯤이라 해서 약간 포지션을 다르게 해서 다른 뭐 뷰로 관찰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 이제 그 체인지하면 금방 바뀌거든요. 금방 안 바뀌니까 저도 서서히 저도 바뀌니까 사실은 그렇게 솔직히 그러니까 금방 그 시즌 쌤이 이야기했듯이 서퍼가 하면은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게 어디다 잘 보일지도 모릅니다. 누르는 것 같이 막그 아. 떨어지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예. 그런 건 가능성이 엎드려서 존박하는 그러면 어디나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토의할 게 없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강의가. 자, 15분이니까 시간을 좀 슬라이드 좀 줄이십시오. 줄이고 저 욕심을 너무 강의 내지 슬라이드는 말고. 되게 잘 만드셨습니다. 네, 좀 줄이십시오. 줄이고 슬라이드를 하시고. 예, 녹화 끊겠습니다.